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식 투자자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들,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처음에 주식 계좌를 만들 때 가장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될 텐데, 기왕이면은 수수료가 저렴한 곳에서 증권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고 있는데,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증권사마다도 수수료가 다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권사 안에서 어떤 상품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증권 수수료가 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뒀던 게 가까운 지점이었어요. 증권사, 내가 일하는 그 생활 동선 안에 가까운 곳에 증권사가 있는 곳, 여기서 계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뭐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기보다는 증권사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까운 지점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은 가까운 곳보다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수수료가, 어디가 수수료가 저렴한지 이것을 알아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수수료라는 게 어디에 나가는 거냐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중개인에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개인이죠. 개인이 누구와 거래를 하는 거냐면은 기업과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회사,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 다이렉트로 우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개인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중개인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가 있냐면은 한국거래소가 있고, 그 아래에 증권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국거래소에 많은 기업들이 등록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등록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등록된 기업들에게 이제 증권사가 중개인 역할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라고 해서 매수 주문을 넣으면은 바로 체결이 되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접수한 날짜 플러스 이거래일이 지난 이유가 실제 주주가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접수해서 증권사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주식을 판매하는 자와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가지고 걸리는 시간이 총 D 플러스 2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수수료가 나가는 곳이 어디가 생기냐면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즉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때 수수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거래가 될 때 수수료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료 무료 체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를 무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증권사가 제공하는 수수료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로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창구에 찾아가서 거래를 하는 수수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PC로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MTS,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앱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체계가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땡땡증권에
내가 계좌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수수료 체계가 1번, 2번, 3번이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여기서 수수료가 비싼 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이 창구에서 거래를 하는 수수료가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증권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은 창구 방문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수수료까지 보태져가지고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싼 게 HTS 혹은 MTS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저렴한데, 옛날에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가장 비쌌던 게 창구에서 수수료, 그 다음에 HTS 수수료, 그 다음이 MTS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창구 거래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HTS, PC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MT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핸드폰이 그때 뭐 폴더폰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MTS를 만들고 보급화하기 위해서 HTS보다 수수료를 더 낮추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는 이제 이런 체계가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MTS도 많이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HTS랑 MTS랑 수수료 체계가 이제 같아졌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직접 증권사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은행을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뭐 펀드도 있고 보험 상품도 있죠. 펀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은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펀드나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하는 상품에 대한 횟수가 은행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은행을 연동해서 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은행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보다, 그러니까 증권사보다 더 저렴한 곳이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게 이제 우리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본론으로 넘어와서 증권 계좌를 만들 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증권사에 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 해당 증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를 만드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렴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국투자증권을 쓰니까 한국투자증권 수수료 체계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영업점이 말 그대로 그거죠.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나가는 수수료고, 쭉 내려보면은 뱅키스가 이제 은행의 약자죠. 은행의 약자로 해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나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가는 수수료와 영업점에서 나갈 때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래소에서 나가는 수수료예요. 가격대별로 다르죠.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수수료가 저만큼 0.07% 받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했을 때 나가는 수수료는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가 HTS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나가는 수수료가 이제 공통적으로 0.01%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을 하면은 3억 원 이상 거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걸로 보도록 할게요. 0.07%를 내야 되거든요. 거래 수수료를. 근데 은행에서
만들 시에는 수수료가 0.01%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훨씬 더 저렴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증권사에서 만들기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계좌 개설하는 게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게 있어요. 요즘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정책을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계좌 개설하면은 수수료 무료라는 이제 정책을 걸죠. 자, 그렇게 수수료 무료라는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가 있으면은 이 수수료가 전부 그냥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유관기간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자, 유관기간 수수료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중개인이 거래소와 증권사로 나눠졌죠. 자, 이게 무료라는 소리고, 거래소에서 내는 수수료는 유료랍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ARS죠. ARS 같은 경우는 0.2%로 뱅키스나 증권사나 똑같이 거래를 0.2%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0.2%는 이거는 이제 창구 직원이 담당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건비 차원으로 수수료가 더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중간에 누가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수수료 체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는 나눌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일단 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사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 해당 증권 계좌를 써라 라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쪽에서도 증권 수수료를 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바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쪽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은 개인에 대한 수수료까지 더 포함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죠. 이제 내가 모집한 투자자들이 거래를 했을 때 내는 수수료의 일부를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끔 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쪽 거래소 이용을 해라. 그리고 뭐 이제 추천인에 이제 누구를 등록을 해라. 이제 그러라는 게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 체계가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증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이제 은행 연동되어 있는 계좌를 찾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은행 연동 계좌가 아니더라도 증권사로 다이렉트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만큼 그 증권사마다 이벤트를 걸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계좌 개설 시 수수료 무료, 평생 무료, 이런 이벤트가 있는 곳들이라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증권사의 계좌를 연결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이제 수수료 때문에 아까워하기보다는 사실 손실 나는 게 훨씬 더 커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식할 때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수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손실이 나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보다 더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덜 보고 최대한 덜 보고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처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원금 보장 상품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손실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타격이 정신적으로 많이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는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랄게요.